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차이나나 악마들에게 세계 지배권을 이양하지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무슬림, 네, 이슬람을 좀 지지하는 것을 오해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A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다.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모두 기도하고 있다. 크리스찬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저녁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태어날 때 백인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 흑인 가나 쪽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케냐, 네, 어쨌든 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보도된 중국 인권 문제, 중국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기대 가능성이 충분한 차이나로 인정하고 싶으나 평창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한 가정의 한 부부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아라 그랬는데, 이놈의 남자들이 장난을 잘못쳤는지 아내가 부인들이 임신을 자꾸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네, 8개월 된 임산부 강제 낙태를 시킨 중국, 네, 이 기사가 나와 있죠. 네, 이 뉴스를 읽으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는데, 우리 미국, 그래도 이게 미국은 천국입니다. 네, 때가 되면은 저소득층이 보내는 800몇십 달러가 제때 달러 들어오고, 네, 먹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검은 세력이 한국에서 준동하고 있고 중국의 파워가 부상하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본 기자 더욱이 재론합니다마는 한국 정보기관 안에 검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이놈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슈를 제기하면서 방송합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접는다. 그런 보도가 나왔죠. 중앙일보, 한국일보들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통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들을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가천선, 정상 참작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노스코리아가 개가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약 4조, 5조 천문학적인 돈을, 물량을 공급해 줬습니다. 우상으로.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초질간 남한을 봉으로 삼고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당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기자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1988년부터서 본 기자가 뉴스 통해서 많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그 경제가 남한처럼 성장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대화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자 서울 정부 당국자들은 저를 왕따 시켰습니다. 이놈, 무식한 놈, 네가 뭘 아느냐. 무조건 사랑을 하게 된다면, 네, 무조건 사랑한다면 북한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서울의 소위 대북 정책들이 오늘 이제 2010년 8월, 9월, 10월 끝이 났습니다. 또 내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기자가 북한 체제를 철저하게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취재하고 탐문한 결과 대화가 어렵다. 북한의 헌법이 그 이제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강성대국 성군 정치가 그 슬로건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정상적인 교류 협력은 어렵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개방 3,900까지 무위로 끝나는, 불가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 꿈 환상을 접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 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LA 코리아 뉴스에서도 보도했죠. 연평도 사건. 네,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해서 한반도 문제, 북한의
중국까지 포함이 되겠죠. 경계하겠다. 만약에 북한에 도발할 때는 우리는 한포 사격을 가하겠다. 전투기를 발진시키겠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과연 2012년 내년 후내년에 지구종말이 온다는 이단자들의 말대로 과연 이 지구상에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자의 판단은 그런 상황까지는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여 북한, 중국의 위협을 막겠다. 이러한 뉴스들을 볼 때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안도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미국입니다. 땡큐 아메리카라는 카드를 수천만 장 갖다 뿌려도 시원치 않을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안보가 탄탄해졌다. 그래서 우리 미국 한인의 총연합 회장 남문희 씨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보수 인사들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연평도 사태에 관련해서 규탄 성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조금 우려하는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미국이 지금 오바마 정부가 코너에 몰리자 한반도에 혹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950년도 6.25 전쟁 발발, 북한의 남침 유도, 에치슨 국무장관의 선언, 우리 미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은 방해할 수 없다는 그런 라인을 끊는 바람에 북한이 쳐내려왔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연평도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있을 때 미국은 군함들이, 한국 모함들이 서해바다, 동해바다에서 지금 훈련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그 군사 전략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견제용이겠죠. 북한 견제용이겠죠. 그러나 그 잘못 확언이 돼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야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참 불행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훈련하고 북한을 너무 자극은 하지 말고, 네, 북한 핵 문제 말씀을 수차 드렸습니다. 그 핵 문제는 우리 서울 힘으로 되지도 않고 일본 힘으로도 안 됩니다. 미국이 직접 담판해야 되는데 악마들에게, 그 북한 악마들에게 달러를 주고 결코 협상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 기자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든 그들에게 그나마 1억 원을 주고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달러 한 푼도 못 주겠다. 핵부터 포기하라. 그런 결과가 어떨지 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그 해법이, 출구 전략들이 좀 더 싱크탱크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서 핵박을 댈 수는 없고 전쟁밖에 없다. 무력은 무력으로, 총은 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미국의 대북한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한국 정부 당국자들 좀 신중히 접근해 주길 바라고, 물론 북한이 불법적으로 연평도를 공격했죠. 그 바람에 지금 김정일이가 국제형사재판부에 회부가 됐습니다. 검찰이 그 범죄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한국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에는 이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요상한 짓을 많이 했죠. 북한 찬양 고무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 뉴스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난을 뿌려라. 풍선을 날려라. 네, 대부 방송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방송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본 기자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북한 인권 개방을 위해서 그와 같은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삐라도 뿌리고 또 삐라 속에 달러를 붙여가지고 위에서 던져라, 뿌려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삐라를 뿌리고 풍선에서 달러를 날려보냈을 때 북한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다. 그것이 자극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교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가끔 한 번씩 북한으로 상공으로 삐라를 뿌리고 풍선을 날려야지, 계속해서 날리면은 북한과 우리는 결국 크게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풍선 날리기, 북한으로 달러 보내기,
그 방법은 참 좋으나 너무 지나치게 할 경우에 북한을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썬데이 저널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반도 유사시 100만 외국인들 철수 계획이 있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봉기자 특히 참여정부 때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국방계획을 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하겠다 했죠. 이런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기자 특히 연평도 사태 관련해서 MB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성명입니까? 국민 담화 내용들을 해설한다면은 전술한 대로 이제 와서 꽤 늦은 후회다, 후회했다, 후회한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제2의 천안함 연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썬데이 저널지에 보도가 되고 있죠. 특히 대학생들 학자금에 쪼달리고 있다. 빚쟁이들한테는 몰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비대 흐르기는 대학생들, 어쨌든 우리 한인들, 대학생들, 1.5세 2세들 대학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부모님도 더 애타겠죠. 그러나 실망을 잃지 말고 꿈을 가지고 한국 대권 주자 박근혜 씨가 말한 대로 꿈을 키워야 된다. 꿈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민 2세들 대학 생활 좀 어렵더라도 좀 더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진입니다. 그 다음 로컬 뉴스가 나갑니다. 세한은행, 한미은행, 중앙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오는 17일날 내일 모레입니까? 우리 LA 한인회가 아닌 LA 노인회, 금남 노인회도 있고 한국 노인회도 많이 있죠. 상조에. 어쨌든 우리 LA 노인회 조종희 씨, 고진삼 씨 팀들이 만리장성에서 노인들과 함께 망년회를 갖는다 합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 동문회 37회 회장이 이기욱 씨, 이기욱 회장이 선임 됐다고 뉴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LA에서 특히 멕시코 선교 봉사문 활동 많이 하신 이메리 여사 어제 그저께도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국 전통 가래 홀레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리 여사가 상당히 우리 민족을 문화 전통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제기차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메리 여사 앞으로 대통령 표창 한 장 받을 만합니다. 그 다음 강종민 씨 우리 LA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팀, 이 팀이 지금 서울 라이온스 클럽 어제 망년회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로스앤젤레스 서울 라이온스 클럽, 저는 회장 강중민입니다. 오늘은 12월 송년을 보내면서 송년의 밤 파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LA뿐만 아니라 국가주에 있는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과 자매 결연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정진할 것입니다. LA 서울 라이언스 송년 LA 서울 라이언스 클럽의 자매 결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라이온스 형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LA 서울 라이온스 클럽과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서로 노력하여 L3 and District 4 C3. Well, happy holidays,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to all of you. It is such a pleasure to be here this evening to witness and meet the needs of our community. So I commend 무궁화 LA 서울
자매 결혼을